여러분, 이 그림을 처음 보면 대부분 이렇게 느낍니다. 숨 막힌다.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불편하다. 수많은 해골들, 불타는 도시, 도망치려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사랑하던 연인들까지. 오늘 이야기할 작품은 피터 브리겔의 죽음의 승리입니다. 이 작품을 그린 이유. 죽음의 승리는 죽음 대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착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단 하나.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그림엔 주인공이 없습니다. 대신 죽음 그 자체가 세상의 주인공이 됩니다. 화면 전체를 가득 채운 해골 군대. 그들은 군대처럼 질서정연하게 움직입니다.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종을 울리며 이건 단순한 공포 그림이 아닙니다. 이건 침공 장면입니다. 브리겔이 이 그림을 그린 16세기 중반은 말 그대로 죽음이 일상이던 시대였습니다. 패스트, 전염병, 전쟁, 기근, 종교 전쟁까지. 사람들은 오늘 살아도 내일 죽을 수 있다는 감각 속에서 살고 있었죠. 죽음의 승리는 상상 속 지옥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체감하던 현실을 시각화한 그림입니다. 작품 해설. 자, 그림을 천천히 봅시다. 그림의 우측 하단을 보면 몇몇 기사와 무사들이 마지막 힘을 끌어내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시선을 돌리면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방금 전까지 신나는 파티가 벌어지던 곳. 함께 놀고 있던 친구들이 사실은 이미 죽은 해골이었음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가장 소름 끼치는 장면은 여기입니다. 오른쪽 아래에는 한 연인이 여전히 음악을 듣고 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인 바로 옆에서 해골이 악기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이 음악은 축제가 아니라 장례식의 반주입니다. 죽음은 이미 같은 공간에 들어와 있는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아직 모릅니다. 이 그림에서 가장 슬픈 존재는 아직 음악이 끝나지 않았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브리겔은 말합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도 현실을 외면한다. 이건 공포보다 아이러니와 풍자에 가까워요. 이제 좌측 하단을 봅시다. 무덤에서 파는 해골을 잔뜩 실은 거대한 수레. 이건 이미 끝이 정해진 행렬입니다. 해골들, 램프, 까마귀, 이 모든 것은 이제 저승으로 갈 시간이다라고 말하는 듯 합니다. 왼쪽을 보면 왕이 있습니다. 황금 왕관, 보석 상자, 권력의 상징들. 하지만 해골은 그 왕관을 빼앗지도 않습니다. 그냥 죽입니다. 브리겔은 말합니다. 죽음 앞에서 권력은 의미 없다. 이제 시선을 그림 중앙으로 옮겨봅시다. 이 마을에는 최후의 보루였던 성벽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벽마저 뚫립니다. 붉은 말 위에 탄 해골 전사들은 큰 낙과 함께 사람들을 몰아붙입니다. 이미 죽어버린 사람과 아직 숨이 붙은 사람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항할 틈도 없이 몰려갑니다. 컨테이너 박스처럼 생긴 거대한 감옥. 사람들은 도망칠 수 없고 저항할 수도 없습니다. 죽음은 이제 도시 전체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제 화면을 왼쪽 위로 옮겨봅니다. 그곳에는 두 해골이 죽음의 종을 힘껏 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끝났다는 선언입니다. 이곳은 원래 마을을 지키던 성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죽음의 전사들을 찍어내는 배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위에서 토가를 입은 해골들이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아마 생전에는 경건한 사람들이었겠죠. 그들은 이 끔찍한 광경을 바라보며 마지막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제 위로 올라가 배경을 보세요. 화면 한쪽 수레바퀴로 만든 처형대 위에 시체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 교수대에는 목이 늘어진 시체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 나무 등걸 속으로 몸을 숨기는 사람, 도망치려는 사람.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모두 같은 결말입니다. 왼쪽 배경을 보면 산 너머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불길이 하늘까지 번진 장면입니다. 불타는 도시, 부서진 배, 메마른 땅. 이건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세계 전체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브리겔은 종말을 한순간의 폭발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서히 전면적으로 피할 수 없게 그렸죠. 화면 곳곳에는 관, 덫, 구덩이가 등장합니다. 해골들은 직접 죽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스스로 빠지게 만듭니다. 이건 중요한 포인트예요.
죽음은 항상 공격하지 않는다. 때로는 기다린다. 그림 한편에는 난파된 배가 보입니다. 육지도 바다도 모두 막혔다는 신호죠. 이 그림에는 안전한 구역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습니다. 브리겔은 말합니다. 죽음은 사람만 죽이지 않는다. 세계 전체를 바꾼다. 모두가 죽는다. 이 작품의 핵심은 공포가 아닙니다. 평등입니다. 이 그림 속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왕과 농부, 군인과 수도사, 연인과 아이까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죽습니다. 이게 바로 중세와 르네상스 사람들이 죽음을 이해하던 방식이었습니다. 브리겔은 이 그림에서 누구도 특별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당시 유럽 사회에 대한 도덕적 메시지였어요. 잘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죽음은 신분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전통을 미술사에서는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브리겔은 이렇게 묻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모두 죽는다면 너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그림은 절망의 선언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라는 질문이죠. 작품이 전하는 메시지. 죽음의 승리는 보기 힘든 그림입니다. 하지만 눈을 뗄 수 없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 속 이야기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죽음을 외면하며 살고 있으니까요. 피터 브리겔은 500년 전에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작품을 보고 나면 조금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이 이 그림의 힘입니다. 죽음을 직시하게 만드는 그림. 그것이 바로 피터 브리겔의 죽음의 승리입니다.